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재호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미분 가능한 함수열에 대한 부분을 보고 나서 미분에 대한 전 과정은 끝이 났고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주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적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리만 적분에 대한 내용 자체를 보기 위해서 몇 가지의 어떤 용어들을 정리하고 우리가 지나가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무슨 생각을 좀 하려고 하냐면, 다음과 같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F라고 하는 어떤 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일단 먼저 좀 하겠습니다. F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요, 우리는 이제 뭐로 정의할 것이냐면, A와 B라고 하는 폐 구간에서부터 실수 R에다가 대응시켜주는 대응 규칙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 F는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유계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F가 이런 형태에서 R에서 유계가 된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구간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볼 것이냐면 실수 안에서 유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에 있어서의 특징 뭡니까? 완비성공리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완비성공리라고 하는 걸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완비성공리를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폐구간의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대와 최소에 대한 형태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존재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들어가줘야 되겠죠.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우리 함수를 임의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이 하나 있다라고 보고요. 요 상황에서 함수를 일단 한번 그려보겠는데 임의로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다라고 하고요. 이 폐구간 AB에 대한 부분이니까 저기를 일단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A라고 보고, 여기 있는 걸 이제 B라고 한번 해볼게요. 폐 구간이기 때문에 구간 자체를 갖다 우리가 잘랐을 때, 그쵸? 양쪽은 당연히 들어가는 결과를 갖게 되겠고, 유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위아래에서 경계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 상황에서 이제 양쪽에 폐 구간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 안에서 이제 우리는 여기를 일단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소 구간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첫 번째 있는 녀석 자체를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를 이게 x1이라고 한번 두어보고 여기를 x2라고 둡시다. 그럼 여기를 예를 들어서 x3라고 두고 쭉 가서 xk, k-1 그리고 xk라고 두고 역시 계속해서 쭉 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a라고 하는 것을 편의상 A를 편의상 우리는 x0라고 두고요. 끝에 있는 B를 우리가 xn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다 보면 이 안쪽에 있는 구간 자체가 하나씩 탁탁탁탁 끊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 부분에 관련된 녀석, 예를 들어서 여기는 xk-1이라고 하는 녀석과 xk를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 구간 자체를 우리가 소구간 ik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I1, I2 이렇게 해서 여기는 IK라고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때 IK의 크기라고 하는 녀석은 더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IK는 뭡니까? 크기는 델타 XK가 될 것이고 XK, 그죠? 마이너스에다가 X의 K-2라고 일단 쓸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녀석 우리는 당연히 소구간이다 라는 말을 쓰겠죠. 이 소구간이라고 하는 녀석 인터벌이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다 모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일단 한번 먼저 예시를 들어보겠는데, 전체가 유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 조그만 이 안에 들어있는 요 소구간도 당연히 유계가 돼야 되겠죠? 전체가 유계인데 이게가 유계가 안 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런 상황에서 역시 이것도 소구간도 폐구간으로 잘라놨습니다. 그런데 이 A와 B라고 하는 녀석 구간 자체를 자르는 방법이 이렇게 잘라대고 이 안에다가 몇 개를 더 집어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자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 이런 자르는 모든 녀석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P라고 쓰고요. A라고 하고 B라고 하는 폐구간을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지금 현재 나누어져 있는 모양 자체는 우리가 집합으로 쓴다면 A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x0죠. 그 다음에 x1, x2 이렇게 쭉 가서 x의 k-1, x의 k 그리고 쭉 가서 x의 n이라고 하는 거로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거 나누는 방법 여러 종류에 알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다시 여러 개로 찍어서 나눌 수 있는 모든 자르는 방법, 소구간으로 다 나눠지는 여러 방법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부터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는 앞에 P가 사실 분할이라고 하는 녀석의 바로 앞에 있는 문자를 따온 거죠. 파티션이 되겠습니다. 자, 분할, 파티션이라고 하는 녀석은 A와 B라는 폐구간 자체를 여러 개의 소구간으로 다 잘라놓은 건 전부 다 뭐한다? 파티션이란 말을 쓰겠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선생님 표현해 놓은 것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강조하지만 이 안에는 이것을 잘라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이고요. 이 파티션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이제부터 정의를 하고 이제 뭘 볼 거냐면 이 조그마한 소구간 속에는 IK 속에 역시 폐구간이 되겠고 유계가 되기 때문에요. 완비성 공리, 실수가 가지고 있는 완비성 공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 안에서 뭐를 설정할 수 있다? 바로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F라는 함수의 최대값인데 뭐 K번째 구간에서의 최대값을 정의할 수 있겠고 역시 스몰 최소값도 역시 F에서 얼마? IK 구간에서 만들어내는 최소값을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 하면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M이라고 하는 녀석의 F에다가 IK라고 주어진 이 녀석을 정의하기를 수프리멈으로 일단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fx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때 x는 k번째 구간 속에 들어가 있는 녀석이고요. 자, 이제 스몰 f라고 하는 녀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존재하죠.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자, 인피멈 fx가 되겠고 역시 x는 ik, k번째 구간에 있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녀석은 k번째 소 구간에 있는 녀석의 최대 최소가 되는데 이런 녀석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x3가 있고 하나 더 자른다면 여기 자체 내에서도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잘라서 바로 최대 최소를 결정할 수 있죠. 여기가 이제 일단 만들어진 게 최대가 볼 수 있겠고 여기를 어떻게 우리는 최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에다가 자, 처음부터 시그마 k 꼴 1에서부터 각 안에 있는 소구간 속에 있는 녀석들 전체에서 다 따져서 n번째 항까지의 m에다가 f의 ik라고 해놓고 뒤에다가 델타 xk를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곱했단 말은 여기 있는 녀석으로 판단한다고 친다면 뭐에 해당하나요? 여기 있는 녀석의 최대는 여기지. 여기다 델타 x를 k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런 녀석의 사각형의 형태, 면적의 형태로 나타나죠. 물론 이게 이 x축 선상 위에 있기 때문에 면적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지 아래쪽에서 면적이란 말 쓸 수 없죠.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양수인 상태에서 면적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면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물론 여기서는 안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그 내용 자체를 일단 면적 개념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녀석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제 뭐냐면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녀석 시그마 K꼴 1에서부터 각 구간에서 이 최소값을 다 모아가지고 역시 뭐 하냐면 델타 xk를 곱한 녀석도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를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최소니까 이 안쪽에 있는 녀석을 봐야 돼서 여기에 있는 요 녀석 아래쪽에 있는 양수니까 면적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봅시다. 물론 여기서는 전체 그냥 합부로밖에 생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면적 개념을 이용할 수는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쳤을 때 그 녀석이 바로 얘가 되겠죠. 이거를 각자 위치에 있는 그럼 여기로 보면 어디에 해당한다? 자, 여기로 보면 자,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요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는 녀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되겠고요. 이제 최소에 대한 형태를 가지고 집어넣는다면 저기 있는 그림은 바로 지금과 같은 형태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죠? 아래쪽에 있는 녀석으로 요렇게 판단해서 요렇게 적어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인데 요 아래쪽에 있는 걸 다 모은 녀석이 이 녀석이 되겠고요. 자, 위쪽에 있는 녀석을 다 모은 녀석이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나타나는 이 녀석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U라고 쓰고 F 자, 파티션에서의 함수에 대해서 U라고 하는 형태로 쓸 것이고 요거는 L이라고 쓰고 F에다 역시 파티션 나눈 것에 대해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U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어퍼, 그러니까 위쪽에 대한 합, 어퍼썸이라고 하는 녀석의 앞글자 U를 딴 것입니다. 이걸 우리 이제 뭐 리만, 아주 유명한 수학자죠. 리만 상합이다 라는 말을 쓰기로 합니다. 자, 리만 상합은 어퍼썸이죠. 어퍼썸, 그러니까 UPPER, 어퍼,
upper sum이라고 하는 녀석이 앞글자를 따서 U라고 쓰고요. 이쪽에 있는 녀석은 L이라고 쓴 것은 lower sum, 그 lower L-O-W-E-R이죠. 그래서 L-O-W-E-R의 앞글자 L을 따서 이렇게 쓰고 이걸 우리는 이제 리만 하합이라는 말을 쓰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lower sum이라고 하는 녀석의 앞글자를 따서 하합에 L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만 상합이라고 하는 녀석과 리만 하합이라고 하는 걸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보다시피 리만 상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최대에 대한 형태를 모은 것이고 리만 하합은 최소에 대한 형태를 모았는데 이게 수프리멈과 인피멈이기 때문에 이 두 녀석이 가지고 있는 정의의 형태에 따라서 절대로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녀석이 얘보다 더 작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쓸 수 있다? 바로 키포인트가 L이라고 적혀있는 FP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요? U의 얼마? FP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이게 같이 연결돼서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건 당연히 우리가 이제부터 성립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겁니다. 이 정의상으로 이게 더 클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하합에 대한 형태를 봤는데 자, 이걸 유심히 보면 우리가 뭐냐면 같은 파티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파티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용어 정리를 몇 가지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A라고 하는 B라고 하는 녀석에서 이 P1과 P2라고 하는 이런 분할이 있어요. 이 녀석은 죄다 어떻게 되냐면 바로 A와 B라고 하는 녀석의 분할의 어떤 일종들이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뭐를 본다면 만약 P1보다 P2가 더 이 속에 이렇게 다시 말하면 P1이 이 분할이 P2의 부분 집합이 된다고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여러 가지 녀석 중에서 얘가 P1이 부분 집합이다 P2에 이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P2를 P1의 바로 뭐라고 쓰냐면 세 분할이다 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더 잘게 잘랐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refinement라고 하죠. 이게 또 단어 틀리면 어떡하지? 아, 쪽팔리는데. 자, refinement라고 해서 우리가 세 분할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세 분할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두 개의 임의의 분할에 대해서 역시 이 P1과 P2는 자, 임의의 A라고 하는 녀석과 B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어진 이 폐구간의 분할의 일종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 만약에 P1과 P2의 합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이 P라는 녀석이 된다면 이 뜻 자체가 지금 뭐예요? 합집합이 P라는 말 자체는 당연히 여러분이 봐도 여기 있는 P1도 당연히 P 속에 들어갈 것이고 여기 있는 P2도 P 속으로 들어갈 거야. 위의 뜻으로 따라가면 어떻게 돼? P1도 P의 부분집합이요. P2라고 하는 것도 P의 부분집합이죠.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기 때문에 P는 P1의 세 분할이 되어 있고 P는 P2에도 세 분할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 P라고 하는 녀석을 P1, P2에 동시에 세 분할이 된다 해서 여기를 우리 뭐라고 한다고 이 P를 공통 세분할이다 라는 말을 쓴다는 거야. 자, 그래서 공통 세분할이다 라는 이랬던 용어를 쓰기로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본다면 만약에 어떤 제로라고 하는 녀석과 1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로 이런 파티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티션을 분할을 하는데 분할 종류 중에서 P1이라는 걸 어떻게 잡았냐면 0하고 2분의 1하고 1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죠.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1이면 그 사이에 뭐 한다는 거죠? 그냥 2분의 1이라고 하는 걸 하나 찍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잘랐다고 보고 이번에 뭐냐면 P2라고 하는 녀석을 볼 때 P2도 0하고 1을 잘랐는데 0하고 3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3, 그 다음에 1이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해서 하나 찍어놨다고 치면 이 두 녀석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제로와 1이라고 하는 폐구간을 잘라낸 분할의 형태와 어떤 분할의 형태 중에 하나들이죠. 여기서 우리가 P1과 P2의 합집합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잡냐? 0에다가 3분의 1에 그 다음에 2분의 1에 4분의 3에다가 어떻게 1로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이렇게 잡아놓는다고 친다면 당연히 P1은 여기 속에 들어가죠. 여기를 P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이 속에 들어가요. 얘는 이 속에 들어가죠. 0, 2분의 1인데 0, 2분의 1 사이에다가 3분의 1, 4분의 1 더 찍었죠. 그러니까 더 잘게 잘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보더라도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P1이라고 하는 녀석이 P2의 P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알 수 있겠고
합집합이니까 P2 제로 3분의 1, 4분의 3, 1도 여기다 2분의 1 하나 더 찍은 게 되잖아. 그 더 잘게 잘랐어요. 그래서 역시 P2도 P 속에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죠. 이 두 가지 형태를 다 만족하기 때문에 결론은 P1의 세분할이 되면서 P2를 다시 더 세분할시켜 놓은 것이죠. 그렇죠? 더 잘게 잘랐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이 P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뭐가 된다고요? 이 두 녀석의 자, 공통 세분할이다라는 말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태를 보겠는데요. 지금 우리는 어떤 정의를 지금 내려놨습니다. 뭐라고 하는 건지 파티션 속에 어떤 의미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세분할이라는 개념을 썼는데요. 자, 이 말 자체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정리를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리는 자, F라고 하는 녀석이 역시 A와 B라고 하는 녀석 폐구간에서 실수 R로 들어가며 유계인 함수다라고 보겠습니다. 유계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뭐냐면 어떤 의미의 P1과 P2라고 하는 녀석이 죄다 파티션 A와 B라고 하는 폐구간을 잘라놓은 분할들의 어떤 한 형태라고 봤을 때 이 모든 의미의 P1, P2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 자, 리만 하합이죠. F에다가 P1을 썼을 때 이 녀석은 어퍼에다가 F의 P2라고 하는 놈으로 비교했을 때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우리가 정리로 보겠습니다. 이 정리 아주 중요한 정리가 되겠고요. 이 정리가 결론적으로 무슨 의미를 나타내냐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는 여기 적혀있는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의 분할, 그러니까 이 P01이라고 하든지 AB라고 하는 녀석이 있을 때 이 안에 파티션 잘라내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분할이 있을 텐데 그런 모든 분할을 임의로 잡았다 하더라도 이 뜻은 뭐예요? 무조건 리만 하합은 리만 상합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합은 어떻게 된다? 상합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정리가 되는데 이 정리에서 우리가 뭐를 유심히 봐야 되냐면 P1이라고 하는 것과 P2를 자세히 보면 이게 지금 임의의 뭐가 된다고요? 어떤 분할이다 이 말이야. 이거 왜 중요하냐면 임의의 분할인데 이 분할 두 개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서로 다르다 보니까 비교하기가 좀 그래요. 앞에서 봤을 때 우리가 분할이 똑같은 P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 정의에 의해서 당연히 어퍼섬이 로워섬보다 더 크거나 같다는 건 알겠는데 이 둘은 서로 어떻게 됩니까? 같은 분할의 형태지만 얘는 지금 다른 분할 형태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이 녀석의 결과는 반드시 중요합니다. 외워둔다 했죠? 어떠한 의미의 분할을 자르더라도 하합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상합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합이 항상 하합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부터 증명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 서로 다르니까 같은 거를 갖다 놓고 비교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보조 정리를 먼저 하나 쓰고 일단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조 정리를 써보도록 할게요. 저기 나오는 이 P라고 하는 녀석은 파티션이 서로 P1과 P2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지금은 어렵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비교를 서로 같은 것을 해가서 표현을 한번 해가지고 확장해가지고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조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뭘 한번 써보려고 하냐면 말이죠. 일단 우선적으로 자,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뭐를 쓸 것이냐? 일단 우선적으로 바로 역시 정의하기를 바로 보조 정리 렘마가 되겠습니다. 뭐냐면 자, 어떤 F가 역시 A와 B라고 하는 폐 구간에서 이제 R로 가는 녀석이고 이게 뭐라고요? 유계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진 함수 F가 있습니다. 폐 구간에서 R로 가는 유계인 함수입니다. 알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계속해서 적용되어질 거야. 자, 이렇게 되어졌다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떤 파티션을 보겠습니다. 임의의 자, P1, P2라고 하는 녀석이 역시 A에서 B까지의 분할들의 한 형태라고 봤을 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쓸 것이냐면 만약에 P1과 P2를 비교했을 때 P1, P2에서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P2가 P1의 세분할이라는 거죠. 더 잘게 잘랐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된다면 우리는 뭐를 쓸 수 있느냐 하면 같은 것끼리 비교합니다. 자, L이라고 하는 녀석의 F의 P1을 비교하면 자, 여기 주어진 녀석 자체에서 P1이잖아요. 자, 이건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L에다가
F의 P2가 된다입니다. 일단 보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녀석의 지금 현재 로우로 보는 거예요. 자, 요 상황에서. 그리고 여기가 지금 하합이니까 하합의 반대가 어떻게 되면 상합이죠. 그 방향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인피멈과 수프리멈은 서로 반대 형태로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이 성립하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F라고 하는 녀석의 P1이라고 잡고 그 다음에 U에다가 F에다가 P2를 잡으면 세 분할되어진 녀석이 더 크거나 같다는 걸 보일 텐데 이것의 반대가 되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오히려 세 분할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얘보다 얘가 세 분할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보다 이게 더 잘게 썰어서요. 잘게 썰게 되면 이게 더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만 하합이 잘게 썰면 잘게 썰수록 얘는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죠? 위쪽으로 이렇게 커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리만 하합은 아래쪽을 잡은 게 자꾸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요게 지금 나타내는 바는 뭐냐? 이게 참이 돼버리면 요거는 우리가 수프리멈과 인피멈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생각해보면 당연하게 성립하는 내용이 됩니다. 똑같은 증명이 될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세분할을 하면 세분할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작아진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녀석은 이렇게 같다라는 이 범위에서 세분할되면 어떻게 된다고? 오히려 더 작아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 뭡니까? 리만 하합은 잘게 썰면 잘게 쓸수록 점점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고 리만 상합은 잘게 썰면 잘게 쓸수록 점점 내려온다는 뜻이죠. 그럼 나중에 우리가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두 개가 뭐한다? 같아지는 형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형태를 우리가 보고서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한다고요? 여기 있는 녀석 자체, 이 녀석이 증명이 되어지면 똑같은 방법으로 얘는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같은 거에 대한 형태를 가지고 먼저 가면서 설명할 거예요. 자, 요 중간에 있는 요 형태를 판단할 때, 자,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왜 그런 형태가 되는지 일단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정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얘가 지금 더 세 분할인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P1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이 P2라고 하는 세 분할을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쭉 나와 있는 상태에서 P1이라고 하는 놈에다가 합집합 어떤 T를 하나 이렇게 첨가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T를 첨가했단 말은 뭐냐면 P1에서 잘라낸 녀석에다 T1을 하나 첨가했다는 뜻이죠. 당연히 T는 어떻게 됩니까? T라고 하는 녀석이 A라고 하는 녀석보다 크고 B보다 작은 녀석으로 돼 있겠죠. A, B 속에서 어떤 분할의 한 점을 찍었으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 이것은 좀 추상적인 형태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은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어떤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시를 드냐면 이 P1이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T를 첨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P1이라고 하는 녀석을 예를 들어서 X0 그 다음에 X1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렇게 쭉 간 상태에서 X에 I-1 쓰고 X에 I라고 일단 쓰고요. 쭉 가서 X에 N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티션을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걸 P1이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P2는 여기다 T를 하나 첨가했는데 그 T를 어디다 첨가하냐면 요 사이에다가 T를 하나 넣었다고 봅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더 세분할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 P2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를 X0, X1, X2 이렇게 가다가 쭉 가서 X에 I라고 하는 걸 쓰고 그 다음 X에 I-1을 쓰고 XI라고 쓰는데 요 사이에 뭐라고? T라고 하는 걸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죠, 여러분? 자, 혼자 떠드는 거 아니지, 여러분들 다 알아듣는다고 보고. 아, 이 칠판 지워지는 거 봐, 이거요. 아, 안 지워지네. 자, 여기서 요 자리에 X에 I-1 되고 여기다 T를 넣고요. XI를 이렇게 집어넣겠다는 뜻입니다. 여기다 하나 더 넣어서 세분할 되어진 거죠. 한 개만 일단 먼저 첨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면 요 라인 자체가 하나 더 끊어졌으니까 앞부분에 있는 거는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여기서 요 부분만 좀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구간이 더 늘어났죠? 자, 그래서 구간이 더 늘어났다 보면 구간 자른 녀석이 더 생겼잖아요. 자, 여기 있는 녀석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P2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적어 놓고요. 요 상황에서 일단 뭐죠? T라고 하는 녀석은 X의 I-1보다 크고 T가 XI보다 작은 이 범위에 들어갔다고 보겠습니다. 자, 요 구간, I번째 구간에 들어갔다고 보면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쫙 한번 그려본다고 친다면 이제 I-1과 I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의 모양을 조금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놨다고 보고요. 무엇을 하나 보려고 하냐면 여기 자체가 예를 들어서 i-1이라고 보고요. 자, 여기 있는 녀석 자체를 일단 우리가 xi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i번째 구간이 있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바로 t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잘라 보겠는데요. 자, t라고 하는 걸 잘랐을 때 여기다가 선생님이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자를까? 여기서 한번 잘라 볼까요? 이렇게 여기다 한번 잘라 볼게요. t를 이렇게. t를 하나 여기를 잘라 버리고 나면 이 장르가 아니고 이게 구간 자체가 두 개가 이렇게 하나였던 것이 두 개로 쪼개진 거죠.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하나 정의를 하려고 하냐면 각자에서 뭐가 돼? 최대와 최소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을 수 있겠죠. 전체 구간의 최소는 뭡니까? 요 놈이죠. 그죠? 전체는 얘가 요 놈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볼 거냐면 요 구간 안에서 최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일단 우리가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요. 여기 있는 녀석을 증명하니까 최대는 볼 필요 없어요. 최소만 보겠습니다. 여기 라인에서 보면 최소가 여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을 우리가 뭐로 볼 거냐면 이 W1이라고 보고요. 여기 있는 녀석을 W2라고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이 W1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쓰냐 하면 볼까요? 이 W1이라고 하는 것은 인피멈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어디야? 이 구간 내에서의 인피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피멈에 어떻게 되냐? fx라고 하는 것을 보겠는데 물론 당연히 x는 어디에 있다라고요? x는 반드시 구간이 여기 있으니까 xi-1보다 크나고 그 다음에 x가 이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일단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 돼 있는 녀석이 만들어졌다고 보겠습니다. 위에는 지금 선생님이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게 잡았는데 그냥 이 안에 있는 이미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W2라고 하는 건 이 뭐야? 말을 버벅거려. 인피멈에 fx라고 이렇게 잡아서 여기다 이번에는 어떻게 된다? 이 x라고 하는 녀석이 t보다 크나고 x가 xi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녀석으로 일단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위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등호를 안 넣었지만 밑에 쪽에는 어떻게 된다? 등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녀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좀 할 수 있냐면 자, 위에 있는 녀석을 일단 증명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요. 여기 나와 있는 녀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식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녀석 자체에서 L을 비교를 하니까 여기를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는 더 잘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LFP1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죠. L에다가 F의 P1이라고 하는 녀석은 말 그대로 앞에 정의에 따라 시그마 K 꼴 1에서부터 N번째 항까지 그렇죠. N번째 항까지 안에 나오는 얼마 돼요? 스몰 m에다가 f에다가 ik라고 적힌 녀석의 델타 ik가 되죠. xk 이렇게 쓰는 것이 우리 LFP1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LFP2를 한번 정의를 해보면 얘는 여기에 똑같이 가다가 어디에서 요 앞에 부분하고 뒷부분은 같은데 여기서는 갈려져 있다라는 말이죠. 자, 저기를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다? 쭉 가다가 시그마 얼마 돼? k 꼴 1에서부터 i-1까지죠. i-1까지 간 상태에서 m에다가 f에다가 ik에다가 델타 xk는 똑같이 가는데 여기다가 더하기 뭐 해준다? 더하기 요 부분 들어가죠.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하합에 대한 부분이니까 요 최소를 잡아야 되죠. 그래서 w1이라고 하는 녀석이 얼마 된다? t-xi-1이라고 쓸 수 있겠고 더하기 w2에다가 여기도 요 구간 자체의 길이니까 xi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마이너스 t라고 하는 놈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더하기 시그마 얼마? k라고 하는 녀석에 i 플러스 1부터 n까지 갈 것이다 말이야. 뒤쪽 구간 하나 더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되고 스몰 m에다 얼마 돼? f에다가 ik에 델타 xk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얘처럼 표현되어지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얘처럼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만 전체를 통째로 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뭘 볼 거냐면 여기 있는 녀석과 여기를 비교를 해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녀석과 여기 나와 있는 녀석을 합해보면 어차피 이 구간 전체를 봤을 때 이 구간 전체에서 가장 최소가 누구예요? 얘죠. 그렇죠? 이 구간 전체에서 최소는 얘예요. 그 전체 구간에 있는 녀석이 최소가 얘인데 그걸 잘게 썰게 되면 최소가 나오더라도 그 최소는 당연히 전체 최소를 넘어갈 수 없겠죠. 전체 최소보다 더 내려갈 수는 없잖아. 당연하죠. 전체 이만큼이 아예 통째로 봤을 때 이게 전체 최소가 얘가 되는데
거기다 구간을 자르게 되면 나오는 최소는 전체의 최소보다 같거나 더 커야 정상이죠. 그게 더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최소란 말 자체가 어폐가 이게 뭐야? 모순이 생기는 거잖아.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결과 때문에 결론은 뭘 쓸 수 있다? 여기 나오는 전체 내용은 무조건 얘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이제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 거냐 하면, 자, 보도록 할까요? 자, 그 말 자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같은 내용이 뭐냐라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은 바로 지금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죠? N이라고 하는 녀석에 F라고 하는 녀석에 이번에는 I의 K번째가 II 번째가 되겠죠? 이것에 대한 최소값의 형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델타 XK라고 하는 걸 떠나서 이 녀석은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어떻게 된다? 작거나 같다? 오메가 1이라는 형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 당연히 델타 X가 붙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식에서 뭐가 나온다? 이 안에 델타 XK라고 하는 녀석 자체 나중에 붙겠지만 일단 우리가 I번째 참 그죠? 이렇게 쳐서 붙겠죠? 자, 근데 I번째라고 하는 걸 두 개를 갖다 가르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와 요거로 나눠지는 거잖아. 어쨌든 얘는 얘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돼? M에다가 역시 마찬가지죠. 앞 F의 I번째 녀석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2보다도 작거나 같다라는 결과를 갖게 되겠죠. 근데 여기 있는 녀석 자체는 다 얘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I번째 나와 있는 녀석을 두 개를 분리를 하면 이거니까 결론 이거 두 개 더한 형태가 만들어진 것과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여기 있는 녀석이 얘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비교하면 여기 나오는 이 OW1과 W2에 대한 형태가 당연히 여기 있는 전체 통째로 된 것보다 더 크거나 같으니까 전부 다 각자 나눈 녀석 자체는 당연히 이거보다 어떻게 됩니까? 이 W1과 W2가 여기 있는 이 녀석들보다 다 크거나 같으니까 당연히 왼쪽보다 오른쪽이 크거나 같아야 되죠. 왜 여기 나온 녀석 이걸 통째로 얘기하는 거죠. 그 잘라봐 이렇게밖에 더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이 녀석 자체가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나오는 이 식에서 다음과 같은 정리를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뭐 나와 있는 식에서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녀석과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을 서로 비교를 해보니 당연히 어떻게 된다고요? L에다가 F의 P1이라고 하는 녀석과 비교했을 때 L의 뭐 FP2다라는 말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더 세분화된 녀석이 더 크다라는 결과를 갖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일반화시킬 수 있다? 하나만 집어넣은 녀석 자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T만 되는 것이 아니고 T 하나 추가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T1, T2라고 하는 걸 계속 추가해서 어떻게 돼? TM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에서 하나 요거 T라고 하는 걸 추가했을 때 M 플러스 한 개가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P1이라고 하는 놈보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 들어간 녀석이 더 어떻다는 얘기야? 크거나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모양을 좀 더 우리가 일반화를 시키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죠? 일반화를 시키면 여기 나오는 녀석의 P2라고 하는 게 M 플러스 1개를 다 추가한 결과를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는 뭘 쓸 수 있다? 바로 아이디어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쓸 수 있죠. L에다 얼마 돼? FP1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좀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L에다 얼마? F에다가 여기 파티션을 하나를 추가했다는 뜻에서 우리가 여기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얘는 당연히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더 추가하면 얘보다 얘를 한 개를 더 추가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가겠다.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를 추가했다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앞에 P1이라고 생각하면 추가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세분화를 할 때마다 점점 커져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 있을 것이고 자, 그 내용을 쭉 가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고? L에다가 마지막에 여기다 얼마? M 플러스 한 개를 이렇게 추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추가한 게 될 것이고 이게 누굽니까? 바로 L에다 뭐 FP2라고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걸 P2라고 둔다면 이 내용 자체를 따라가니까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정의가 뭐라고요? 세분화를 할 때마다 점점 뭐 한다는 거죠?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만 하업은 잘게 자르면 자를수록 점점 그 녀석은 다 어떻게 된다고? 위쪽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자, 이게 상승한다는 게 보여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식에 따라서 우리는 뭘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다?
이것에 의해서 표현되어진 것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세분할할 때 커지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결과의 반대에 대한 형태가 바로 이 인피멈과 수프리멈에 대한 정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 실해석학 할 때 그런 내용들을 많이 봤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방향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 똑같은 아이디어가 되겠죠. 한번 여러분이 증명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리만 상합은 세분할할 때마다 점점점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놓을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뭐를 볼 거냐면 이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쓰냐면 P1이라고 하는 일단 임의의 분할과 P2라고 하는 녀석 임의의 분할을 서로 비교했을 때 이걸 P라고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라고 놓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공통 세분할이죠. 그럼 공통 세분할이면 L에다 얼마 됩니까? F에다가 P1이라고 적힌 것을 비교하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L에 F에 얼마? P라고 하는 놈으로 써야 되겠죠. 공통 세분할이니까 분할될수록 점점 커져간다 그랬고요. 반대로 U라고 하는 녀석을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FP라고 하는 녀석과 비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U에 얼마? F에 P2라고 하는 걸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 녀석 두 개 하면 얘는 또 공통 세분할이니까 이것의 분할이잖아요. 분할을 하면 할수록 점점 작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론은 이것도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분할을 한 녀석이 세분할하면 점점 작아진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이 식과 여기 나오는 이 식을 두 개를 비교하면 서로 같은 어떤 분할이 두 개 존재하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를 비교하면 얘는 얘보다 어떻게 된다? 작거나 같은 거. 얘는 당연히 앞에 있는 정의에 따라서 얘보다는 더 작거나 같고 이 녀석이 얘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두 가지를 서로 연결해보니 우리는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를 하나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가 된다고요? 결론은 어떻게 돼? L이라고 하는 녀석이 FP1이라고 하는 녀석은 당연히 이거고 이 녀석은 얘보다 이 녀석은 작거나 같고 얘는 얘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결론은 이렇게 해서 우리는 3단 논법에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증명을 했죠. 이 뜻 자체가 우리는 뭘 뜻하는 거라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합은 아무런 어떤 임의의 뭐 분할을 잡았을 때 하합은 무조건 어떻게 된다? 상합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결론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 이제 뭘 볼 것이냐면 임의의 P1, P2라고 하는 녀석 자체에서 어떤 뭐냐면 P라고 하는 녀석에서 얘를 고정을 하겠습니다. 얘를 왜 고정을 하냐면 자, 이게 분할이 서로 다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고정하게 되면 그거는 딱 정해져 있는 분할에서 움직이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럼 정해진 분할이면은 분할 딱 정해진 상태에서 뭐가 됩니까? 거기서 우리 최대 최소에 대한 정의를 할 때는 딱 정해진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판단을 한다고 쳤을 때 뭘 볼 거냐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L이라고 하는 녀석에 FP라고 하는 녀석을 비교를 한다라고 쳐봅시다. 자, L에다가 FP1이라고 딱 잡아놓고 나면요.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이 P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일단 임의의 P1 대신에 우리가 임의의 어떤 파티션 P라고 봅시다. 어느 쪽이 더 세분화됐다는 뜻이 아니라 임의의 파티션 P를 두게 되면 LP라고 하는 걸 하나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식에서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어쨌든 분할 자체를 봤을 때는 하합은 어떻게 됩니까? 상합에 돼 있는 부분을 넘어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어떻게 F에다 우리가 뭐냐면 P2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L에다 얼마? F에다 P2라고 하는 고정된 걸 넣어보면 역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표현한다고 했을 때 임의의 어떤 분할을 잡더라도 항상 로우는 어떻게 돼? 어퍼를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식 자체에서 우리는 뭐를 얻어낼 수 있다? 바로 다음과 같은 식을 쓸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정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을 정의를 보면요. 자, 어떤 의미의 P라고 하는 녀석이다. 이렇게 쓰면 얘는 지금 파티션이 고정돼 있잖아요. 자, 고정돼 있다고 했을 때 여기 나타나는 녀석 자체를 보면 LFP라고 하는 녀석은 이 녀석을 어떻게 됩니까? 넘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 녀석 자체를 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바로 상계가 되겠죠. 상계. 자, 이 녀석에 뭐가 됩니까? 얘는 상계가 돼요. 근데 반대로 얘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이 뭐가 되죠? 하계가 됩니다. 맞죠? 여기 있는 녀석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하계가 되겠고 여기 녀석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뭐가 된다고요? 여기 있는 이 녀석에 얘는 상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상계가 된다면 지금 어떻게 실수가 가지고 있는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최소 상계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식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낼 수 있다? 바로 여기에 주어진 녀석에 뭐가 된다고요? 최소 상계가 존재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녀석을 봤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이 녀석 자체는 하계니까 여기에 뭐가 됩니까? 인피멈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인피멈이 존재할 것이고 이거에 뭐야? 수프리멈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녀석 가지고 이 녀석들을 이제부터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여기 있는 자 리만 하합의 최소 상계 수프리멈을 이제부터 우리가 정의하기를
인테그랄의 아래쪽에다 밑줄 긋고 a에서 b까지 얼마? fx dx라고 일단 정의를 하게 되겠죠. 역시 여기는 인피몰 우리 뭐라고 쓴다고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인데 위쪽에다 바를 긋고 fx dx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우리 뭐라고 한다? 이제부터 리만 하적분이다 라는 말을 쓰게 될 것이고, 여기 있는서 어떻게 된다고? 리만 상적분이다 라는 말을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정의에 의해서 리만 하적분은 리만 상적분을 넘어갈 수가 없겠죠? 당연히 뒤쪽이 더 크거나 같을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하적분과 우리가 상적분에 대한 개념까지 우리가 한번 봤네요. 자, 이렇게 해서 리만 하적분과 리만 상적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두 녀석이 서로 어떻게 됩니까? 크거나 같다의 형태를 나타낸다는 말은 반드시 두 녀석이 같아지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A에서 B까지 fx dx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 리만 적분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적분 가능에 대한 부분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되돌아오도록 할게요.